천재불용, 덕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옛 이야기 중에 공자와 황택의 일화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덕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가 황택이라는 어린아이와 나눈 대화는 천재성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던 중 한 어린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으며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레가 다가오자 공자는 아이에게 길을 비켜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수레가 성을 피해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이 수레를 피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공자는 그 아이의 지혜로움을 느끼며 수레를 돌려 길을 피해 지나가게 됩니다. 이후 공자는 아이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았고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황택이고 나이가 8살이라고 답합니다. 공자는 그의 재능이 궁금하여 바둑을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황택은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들이 한가로워지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으며 농부가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에 소홀해져서 결국 나라가 빈곤해진다. 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공자는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아이의 천재성을 넘어서 덕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비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황택은 허수아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는 반딧불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에도 황택은 막힘없이 답하며 공자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공자가 다시 길을 떠나려 할 때 황택은 공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에 잎이 떨어지는데 왜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공자는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황택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빈 대나무는 어찌하여 겨울에도 푸릅니까? 이 질문에 공자는 더 이상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비록 영리하지만 그 영리함이 도덕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공자는 결국 황택을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황택의 천재성이 덕을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는 진정한 가르침을 따를 수 없으며 덕이 없는 지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황택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8살에서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머리가 좋고 빠르게 무언가를 습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완성할 수 없으며 도덕적 기준과 올바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재적인 능력은 분명히 큰 장점이지만 그것이 덕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천재불용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천재성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회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식과 함께 덕을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덕을 겸비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바르게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자와 황택의 이야기는 단순히 똑똑함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성장은 도덕적 책임과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천재성이 아닌 덕을 겸비한 지혜가 우리의 삶과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천재불용, 즉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온갖 재주만이 넘쳐나니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을 천재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이끄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덕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천재를 부러워하지만 천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덕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전에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천재불용이라 하여 덕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자와 황택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가까이 가도 아이는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느냐. 그런데도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 하던 놀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 지나가야 합니까? 아이의 말에 공자는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수레를 돌려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름은 황택이며 나이는 8살이라 했습니다. 이에 공자는 한 가지 더 물어보아도 되겠느냐며 바둑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황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항문을 닫지 않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롭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런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의 대답에 놀란 공자는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냐고 하고는 자식을 못 낳는 아비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허수아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 반딧불이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란 공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서며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하라고 이르자 아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속이 꽉 차서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빈 저 대나무는 어찌하여 겨울에도 푸릅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런 사소한 것 말고 큰 것을 물어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크구나. 그럼 땅 위의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그럼 눈 위의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이의 질문에 공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가르쳐 제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아이가 머리는 좋으나 덕이 부족해 궁극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봤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수레에 올라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실제로 황택의 이름은 그 이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8살에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슴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앞서 덕을 쌓고 덕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거짓과 모순과 악으로 넘쳐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덕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천재교육이 아니라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소박한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르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